세상에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씨와 이순자 씨 부부는 올해로 결혼 35년을 맞았습니다. 영수 씨는 63, 순자 씨는 61살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올해 32살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매주 전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세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는 언제나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혁이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기혁이가 정말 똑똑해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요. 수진이는 기혁이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부모님도 전화로 기혁이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 기혁이 데리고 내려올 거니? 순자 씨가 물으면 수진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기혁이가 좀 더 안정되면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수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고 순자 씨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수진이는 기혁이를 위한 간식을 사러 근처 펫샵에 들렀습니다. 기혁이가 좋아하는 새로운 간식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식을 사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이 수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김수진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전화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대형 트럭과의 사고였습니다. 그 다음 말들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전화로 밝게 이야기했던 딸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니. 영수 씨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순자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사고가 났어. 영수 씨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심각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혁이 잘 부탁해요. 그것이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수진이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수진이가 살던 아파트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혁이였습니다.
기혁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기혁아. 준자 씨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기혁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모습이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수진이도 궁금한 게 있을 때면 그렇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수 씨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진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기혁이 사료와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기혁이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키웠구나. 준자 씨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어진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웃이 밥을 주러 와주긴 했지만 기혁이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준자 씨가 기혁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혁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워하는구나. 준자 씨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기혁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는 수진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수진이 냄새가 났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혁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기혁이의 일상을 기록한 노트였습니다. 오늘 기혁이가 산책할 때 새 친구를 만났다. 정말 좋아했다. 기혁이가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 다행히 괜찮다고 한다. 기혁이가 내 무릎에서 잠들었다. 너무 예쁘다. 수진이가 기혁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순자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기혁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혁이도 순자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혁아, 너 배고프지? 순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기혁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서 기혁이 밥그릇을 찾았습니다. 사료를 넣고 기혁이 앞에 놓았습니다. 기혁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순자 씨를 의식했습니다. 착하구나. 잘 먹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기혁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순자 씨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기혁이 엄마 보고 싶지? 순자 씨가 말하자 기혁이의 꼬리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때 영수 씨가 수진이 일기장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진이가 기혁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써놨어. 순자 씨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기혁이는 내 전부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서울 생활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기혁이가 아플 때마다 내가 더 아프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기혁이를 언제 부모님께 보여드릴까?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순자 씨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가 우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기혁아. 순자 씨가 기혁이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기혁이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주인을 잃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기혁이를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기혁이를 어떻게 하지?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이 키우겠다고 하는데.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혁이는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키우자. 순자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를 키워본 적이 있나? 영수 씨가 걱정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잘 키웠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 준자 씨의 말에 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영수 씨도 기혁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혁이는 어제보다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기혁아, 우리랑 부산에 갈래?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기혁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산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기혁이 용품들을 정리했습니다. 밥그릇, 장난감, 목줄, 담요까지 수진이가 기혁이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자.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냄새가 밴 물건들이 기혁이에게는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기혁이를 차에 태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혁이는 차를 무서워했습니다. 기혁아, 괜찮아. 우리랑 함께 가자. 준자 씨가 달래자 기혁이는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기혁이는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점점 잠들었습니다. 준자 씨는 뒷자리에서 기혁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기혁이의 따뜻한 털을 만지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웠구나. 준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기혁이는 잠결에도 순자 씨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기혁이는 새로운 환경에 당황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킁킁거렸습니다. 수진이 냄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자 씨는 기혁이 물건들을 거실에 펼쳐놓았습니다. 기혁이가 사용하던 담요와 장난감들이었습니다. 기혁이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고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혁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준자 씨가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날 밤 기혁이는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담요를 깔고 그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준자 씨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혁이를 확인했습니다. 기혁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수진이를 찾는 꿈일 것이었습니다. 준자 씨는 기혁이 곁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기혁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혁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수진이와 함께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준자 씨도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혁이를 돌봐야 할지 걱정이 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혁아, 배고프지?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기혁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신호였습니다. 준자 씨는 수진이가 써놓은 메모를 보면서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언제 주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혁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준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영수 씨는 기혁이 화장실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키우는 개는 어떻게 화장실을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기혁이는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 산책을 시켜야 하는구나. 영수 씨가 깨달았습니다. 첫 산책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기혁이가 도망갈까 봐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혁이는 영수 씨 곁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를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혁이를 보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이 키우던 개예요. 영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기혁이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혁이는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운동을 한 후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춘자 씨는 기혁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도 어릴 때 운동 후에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혁이는 순자 씨 곁에 앉았습니다. 밥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밥 시간이 아니야. 순자 씨가 말했지만 기혁이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순자 씨는 수진이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간식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 간식 시간이구나. 순자 씨가 간식을 주었습니다. 기혁이는 행복하게 간식을 먹었습니다. 순자 씨도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기혁이는 거실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수진이 생각을 했습니다. 수진이도 어릴 때 오후에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혁이는 현관 쪽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혁이도 수진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혁아, 엄마는 안 와. 하지만 우리가 있어.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기혁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그 정도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기혁이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도 기혁이는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중에 몇 번 확인했습니다. 기혁이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혁이는 이제 영수 씨와 순자 씨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순자 씨가 일어나면 기혁이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마치 순자 씨의 일과에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혁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순자 씨가 말하면 기혁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기혁이의 꼬리 흔드는 모습이 점점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살짝만 흔들었는데 이제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영수 씨와의 산책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혁이는 영수 씨가 목줄을 준비하면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산책 중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이 기혁이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기혁이랑 산책하시네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 씨는 기혁이 덕분에 동네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혁이가 정말 똑똑해 보여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 키웠거든요. 영수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혁이는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집에서 순자 씨는 기혁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기혁이는 부엌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기혁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메모에는 기혁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봤습니다. 기혁이는 사과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순자 씨가 사과를 썰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도 사과를 좋아했는데 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기혁이에게 사과 조각을 주면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수진이가 어릴 때 간식을 받아 먹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혁이는 평소처럼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혁이가 일어나서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순자 씨 발 위에 턱을 올려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혁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스킨십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기혁아. 순자 씨가 부드럽게 기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혁이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즐겼습니다. 순자 씨의 손길이 수진이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기혁이는 순자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순자 씨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기혁이는 순자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기혁아,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수진이 생각이 많이 나.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어릴 때 엄마를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이 신기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도 기혁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산책할 때 기혁이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다른 개들을 보면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기혁이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 영수 씨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혁이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기혁이를 돌보면서 두 사람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기혁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기혁이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수진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기혁이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혁이는 완전히 새 가족에게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영수 씨와 순자 씨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기혁이는 평소와 다른 순자 씨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하루 종일 순자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소파에 누워 있으면 기혁이도 소파 아래에서 지켰습니다. 순자 씨가 화장실에 가면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기혁아, 괜찮아. 할머니는 곧 나을 거야.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혁이를 손자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혁이를 우리 기혁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의 감기가 나았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가 건강해진 것을 알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꼬리를 크게 흔들며 순자 씨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수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아픈 후 낳았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수진이랑 똑같구나.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혁이에게서 수진이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기혁이는 새로운 사람이 집에 오면 조금 수줍어했습니다. 수진이도 어릴 때 낯을 가렸습니다. 기혁이는 밤에 잠들기 전에 집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어릴 때 잠들기 전에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가 슬플 때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다가와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진이도 그랬습니다. 기혁이가 수진이 성격을 많이 닮았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혁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수진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혁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기혁이가 뭘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은 평소 수진이가 퇴근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기혁이는 아직도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혁이도 수진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혁아, 엄마는 안 와. 하지만 우리가 있어. 순자 씨가 기혁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그 시간에 기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혁이가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함께 앉아서 수진이 사진을 보거나 수진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순자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기혁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순자 씨가 수진이 어릴 때 앨범을 꺼내서 기혁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수진이야. 네, 엄마. 순자 씨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수진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확신했습니다. 기혁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진이가 보낸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혁이는 점점 순자 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외출하면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순자 씨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기혁이가 나를 정말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아. 순자 씨가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기혁이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기혁이는 두 번째 자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혁이의 작은 습관들도 수진이와 비슷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조금씩 천천히 먹는 것, 잠들 때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는 것, 기분이 좋을 때 콧노래 같은 소리를 내는 것까지 말입니다. 기혁이를 보면 수진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혁이 덕분에 수진이와의 추억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기혁이와의 생활은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기혁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당뇨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약을 잘 챙겨 먹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가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와 기혁이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자 씨가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어지러워.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혁이는 즉시 순자 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순자 씨의 상태를 감지한 것입니다. 순자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습니다. 기혁아, 할머니가 조금 아파. 순자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자 씨의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코로 밀어서 열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혁이가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혁이는 계속 가방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가방이 열리자 기혁이는 코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순자 씨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순자 씨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도당 사탕이었습니다. 어머, 기혁아, 내가 어떻게... 순자 씨는 놀라며 사탕을 받았습니다. 사탕을 먹고 나니 조금씩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서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기혁아, 내가 할머니를 구해줬구나. 순자 씨가 기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가 괜찮아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 씨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기혁이가 사탕을 가져다 줬다고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마치 내가 당뇨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는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개들이 사람의 혈당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보, 기혁이가 당뇨 감지견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집에서 갑자기 어지러워했을 때 기혁이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서 꿀을 가져왔습니다. 가방에 손이 닿지 않자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신기해. 내 상태를 어떻게 아는 거지? 순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기혁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기혁이의 특별함은 당뇨 감지뿐만 아니었습니다. 기혁이는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오래된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영수 씨는 하루 종일 우울해했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혁이는 영수 씨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영수 씨 곁에서 조용히 있어 주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기혁이는 평소보다 얌전했습니다. 영수 씨의 기분에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혁아, 넌 정말 착하구나. 할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영수 씨가 기혁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혁이는 영수 씨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 씨의 기분이 나아지자 기혁이도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마치 영수 씨의 감정에 맞춰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진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면 기혁이는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곁에 있어주고 더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기혁아, 너도 엄마 생각이 나니? 순자 씨가 물으면 기혁이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습니다. 마치 자신도 수진이를 그리워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기혁이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혁이가 정말 똑똑해 보여요.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잘 키웠나 봐요. 순자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혁이의 타고난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혁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볼 줄 아는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은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줬구나.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기혁이는 수진이가 부모님을 위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영수 씨는 기혁이와 함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로운 경치를 보여주고 싶어서 조금 더 먼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서 기혁이가 갑자기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영수 씨 곁을 떠나지 않는데 이상했습니다. 기혁아, 어디 가니? 영수 씨가 뒤따라갔습니다. 기혁이가 간 곳에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기혁이는 할머니 앞에 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 개가 왜 이러지?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혁이가 그냥 괜찮아요. 예쁘네요. 할머니가 기혁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가 왜 우시는지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기혁이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머리를 할머니 무릎에 기댔습니다. 이 아이가 참 신기하네요. 마치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기혁이가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영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박영희 씨였습니다. 올해 73살이었습니다. 남편을 작년에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수진이를 잃은 슬픔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딸을 잃었어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혁이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공감했습니다. 수진이를 잃고 나서 느끼는 공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혁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네요. 박 할머니가 기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기혁이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이 만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 할머니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박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순자 씨는 박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기혁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사람들을 이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박 할머니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박 할머니가 슬플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걔를 정말 좋아했는데 기혁이를 보면 남편 생각이 나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박 할머니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혁이는 두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화에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혁이도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걔를 위한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혁이는 박 할머니가 만든 간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박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기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혁이와 함께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기혁이는 병원에 가는 것을 싫어했지만 순자 씨를 따라왔습니다. 병실에서 박 할머니를 만난 기혁이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기혁아, 할머니 보러 왔구나. 박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기혁이는 박 할머니 손을 살짝 갖다주었습니다. 빨리 나으라는 인사 같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병도 빨리 나을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박 할머니는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기혁이를 다시 보고 싶어서 빨리 나았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날부터 박 할머니는 더 자주 놀러 왔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기혁이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혁이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줬네요. 순자 씨가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도 동의했습니다. 기혁이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새 어른은 기혁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기혁이와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기혁이는 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행복해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기혁이와 함께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기혁이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 그리고 박 할머니까지 모두 기혁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혁이에게 조금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수진이 방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혁이가 요즘 왜 수진이 방에 자꾸 가지? 순자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영수 씨도 기혁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기혁이가 또 수진이 방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자 씨가 따라가서 보니 기혁이가 수진이 옷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혁아, 뭘 보는 거니?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기혁이는 코로 옷장 서랍을 밀었습니다. 특정 서랍을 계속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기혁이가 가리키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혁이는 계속 그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뭔가 더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준자 씨가 옷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맨 아래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게 있었구나. 준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수진이가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보내려고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 같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은 전화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편지로 적어봅니다. 서울 생활이 외롭지만 기혁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준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수진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기혁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기혁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아플 때마다 알아채고 도와줘요. 제가 슬플 때는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줘요. 정말 사람 같아요. 세 번째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혁이가 저를 위해 사탕을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제가 혈당이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해요. 이 아이는 분명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준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생기면 기혁이를 부탁드려요. 기혁이는 분명 부모님께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혁이는 제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준자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마치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 옆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혁아, 내가 이걸 찾아준 거구나. 수진이 마지막 편지를. 준자 씨가 기혁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영수 씨와 박 할머니도 편지를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기혁이를 통해 우리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예요. 박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 사진을 보며 수진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혁이는 가운데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도 함께 있는 것 같은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혁이는 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을 하나씩 순자 씨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향수병, 수진이가 자주 쓰던 머리끈, 수진이가 아끼던 목걸이. 마치 순자 씨에게 수진이의 모든 것을 전해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기혁아, 너는 정말 천사구나. 엄마의 모든 걸 나에게 전해주는구나. 순자 씨가 감격했습니다. 기혁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수진이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편지를 발견한 후 가족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혁이를 통해 수진이가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혁이의 일상도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영수 씨, 순자 씨, 박 할머니 세 사람이 모두 기혁이를 돌봤습니다. 아침에는 순자 씨와 함께 기상하고, 오전에는 영수 씨와 산책하고, 오후에는 박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혁이가 정말 바쁘구나.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아. 영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성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활발하게 산책하고 운동했습니다. 준자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조용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박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기혁이가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 준자 씨가 관찰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야. 각자가 원하는 걸 다 알고 있어. 박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박 할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기혁이랑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요? 근처 바닷가로 가서 하루 정도 놀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기혁이도 새로운 곳을 구경하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기혁이는 신이 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기혁이는 처음 보는 바다에 놀라워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기혁아, 저게 바다야. 넓지?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조심스럽게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모래의 감촉이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기혁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기혁이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갔습니다. 기혁이가 파도랑 놀고 있네.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기혁이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애견 친화적인 곳이었습니다. 기혁이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기혁이가 정말 예의 바르네요. 식당 사장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 키웠거든요. 준자 씨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바닷가 공원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기혁이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바다를 좋아했는데 기혁이랑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준자 씨가 말했습니다. 기혁이는 순자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박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혁이는 하루 종일 새로운 경험을 한 탓에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혁이는 자신의 자리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혁이가 오늘 정말 즐거웠나 보네.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기혁이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원, 산책로, 때로는 좀 더 멀리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기혁이는 이런 가족 나들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차에 타는 것도 익숙해졌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도 즐겼습니다. 어느 날은 기혁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사러 애완용품점에 갔습니다. 기혁이에게 새 장난감을 사주자 박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애완용품점에서 기혁이는 여러 장난감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공 하나를 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걸로 할까? 순자 씨가 물으니 기혁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기혁이는 새 장난감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새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기혁이가 있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즐거워졌는지 몰라.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기혁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박 할머니가 동의했습니다. 준자 씨는 기혁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수진이가 보낸 천사라고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내 가족은 함께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혁이는 항상 가운데 앉아서 모든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혁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네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기억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이와 함께한 시간은 영수 씨, 순자 씨, 박 할머니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수진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기억이 덕분에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는 이제 진짜 늙은 개가 되었습니다. 걸음도 느리고 잠도 많이 잡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억이 가족을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개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특별한 사례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내 가족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웃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기억이 덕분에 행복해요. 준자 씨가 대답합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내 가족은 거실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는 순자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신문을 읽고 박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네. 준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는 잠결에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행복하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수진이 사진이 따뜻한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기억이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준자 씨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수진이도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기억이가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말입니다. 기억이는 수진이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포장되어 부모님에게 전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를 통해 수진이의 사랑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입니다. 기억이가 당뇨를 감지해서 사탕을 가져다 줄 때,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때,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줄 때마다 수진이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개가 되었습니다. 기억이야,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순자 씨가 기억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이는 눈을 뜨고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떠났지만 수진이의 사랑은 기억이를 통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이와 함께한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기억이를 통해 전해지는 수진이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억이가 있는 한 수진이의 사랑도 영원할 것입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 속에서 내 가족은 조용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는 여전히 순자 씨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기억이와 함께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